네, 저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있고 현재 지금 공과대학교 부학장을 맡고 있는 조형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학기는 제가 총 2과목을 담당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3학년 중심으로 하는 결정구조 및 X선이라고 하는 과목이고 저희 학과 필수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4학년 대상으로 한 교과목인데 재료설계 및 분석이라고 해서 현장 중심 교육이 좀 일부 필요한 그런 교육 2과목을 함께 담당을 했습니다. 네. 저도 처음 한 2주 정도는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이 일단 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존에 저는 아이캠퍼스를 계속 활용을 해왔던 교육자고 그 다음에 그 툴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 사실 처음에는 바뀐 아이캠퍼스를 보고 사실 공부할 생각도 별로 없었고요. 사실은 그냥 이미지 정도만 이제 보고 진행을 하다가 막상 온라인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교의 아이캠퍼스가 어떤 툴인지를 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 툴이 온라인 환경에서는 최적화되고 아주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것을 사실은 그때부터 알게 돼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고 그 다음부터 한 2주 정도는 시행착오를 좀 겪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저한테는 그 바뀐 아이캠퍼스가 없었으면 지난 학기에 상당히 좀 곤혹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학생들도 그 바뀐 아이캠퍼스에 맞게끔 적응이 안 되는 상태에서 사실은 함께 오다 보니까 일일이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면서 사실은 갔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족도가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학기를 한번 돌아보면 변화된 환경에 어쨌든 저도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한테 가장 큰 도움된 첫 번째 요소는 바뀐 아이캠퍼스고 그 다음에 제가 우연하게 사실은 지금 현재 학교 보직을 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과목 준비와 관련된 회의에 많이 사실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의 불만 혹은 문제 제기 혹은 경험들을 다양하게 듣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겠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체험을 좀 많이 해서 사실은 누구보다 좀 빨리 적응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사실은 됐던 것 같고요. 저 스스로한테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또 함께 있었던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 학교 회의를 할 때마다 항상 나왔던 질문이 소통이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사실은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선 그러면 지난해까지 해왔던 방식부터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항상 수업이 끝나면 15분 정도 학생들하고 항상 Q&A 시간을 가져왔고 또 오피스 아워를 넣어서 학생들이 와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요. 또 학기에 최소한 1번에서 2번 정도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또 시간을 갖고 이제 진로 상담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함께 병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는 그 모든 부분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수업은 수업대로 또 아니면 진로 상담은 진로 상담대로 이 2가지 트랙을 함께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단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4주 정도는 한 주는 비대면, 그러니까 실시간, 한 주는 온라인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2가지를 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주 학생들한테 모니터를 받았습니다. 어느 게 너희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실시간 강의보다는 강의 저장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일단 바뀌었고요. 이 후반부 쪽은 100% 온라인 강의로만 일단 진행을 했고요. 그 대신 수업 시간은 제가 항상 사무실에서 대기를 해서 화면과 그 다음에 마이크를 켜놓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본인들 편한 시간에 들어와서 질의응답할 수 있게끔 열어주었고 그때는 질문이 없더라도 학생들이 와서 업서버로서 함께 이렇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함께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궁금한 거를 어느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파일을 제가 함께 아이캠퍼스에다 올려서 학생들이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단 교과목은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과정 관련해서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이번 학기는 더 컸던 걸로 제가 이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학생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강의 형태로 이제 제가 역시 온라인으로 저장을 해서 학생들한테 올렸고요. 생각보다 학생들 반응이 좋았던 걸 제가 피부로 느꼈고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여러 학생이 메일로 꼭 상담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의견도 묻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함께 병행하는 방법으로 저는 지난 한 학기 동안 아마 학생들하고 스킨십을 한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교수님들 모두 저뿐만 아니라 다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그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도 변화된 환경에서 시험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부터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던 첫 번째 원칙은 어쨌든 간에 형평성,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를 할 거냐에 대해서 일단 신경을 제일 많이 썼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문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깊이, 난이도도 기존 방법을 일단 유지는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가져갈 것이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했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존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계산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 보통 밤에 시간을 두고 장시간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기피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다른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이렇게 물어도 보고 했는데 대부분 정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한번 중간고사는 제가 한번 모험을 좀 한번 해봤었습니다. 즉 이제 어쨌든 계산 과정이라든가 학생들이 고민하는 시간에 대한 시간 할애는 좀 필요하고, 또 환경적으로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아이캠퍼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철저하게 좀 공부를 일단 해봤고요. 일단 시험 기간 전에 학생들하고 사전에 테스트를, 일단 시뮬레이션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문제를 주고 학생들이 어떻게 답을 쓰고 그 쓴 답을 어떻게 업로드를 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한번 봤고요. 또 그때 생겼던 몇 가지 문제를 발견을 하고 그걸 교정을 그 자리에서 하고 나서 시험을 보게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완벽하게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중간고사는 기본적으로 오픈북으로 일단 시험을 봤고, 그다음에 시험 시간이 끝나면 학생들하고 사전에 연습한 대로 답안을 어떻게 내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일단 중간고사는 기본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는 제가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쨌건 계산 문제, 공과대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창의력, 설계력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들어간 시험 문제를 중간고사 비슷한 방식으로 일단 한번 봤고, 이미 학생들은 한번 연습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했고요. 역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단 오픈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 문제라는 게 꼭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없는 또 요소들도 있고, 그래서 한 40문제 정도 가까이를 학생들한테 아주 단답형으로 내거나 혹은 사지선다 형태로 문제를 내는 것도 저도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아이캠퍼스를 이용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았고요. 생각보다 반응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썼던 기능 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기능은 1번 문제를 풀고 2번으로 넘어가면 이게 백이 안 되는 것을 학생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스스로가 이게 어느 정도 공정성이 담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지선다 문제다라고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방법을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간도 많이 들고 했는데, 오히려 채점할 때도 보면 학생들이 답을 쓰고서 끝나자마자 제가 점수 확인이 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환경에 또 새로운 방법이구나라는 걸 사실은 많이 이제 또 느꼈습니다. 이제 반대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마 곤란했을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것 같은 게, 왜냐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 과목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험이 어려운 걸로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는 문제의 난이도가 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너무 깊이 공부한 학생들한테는 또 반대로 저한테 교수님 생각보다 실망했습니다 라는 학생도 있었고요. 또 이제 그 평가 방법대로 또 학생들이 만족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하여튼 학생들한테 문제 제기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저한테 첫 번째 원칙이었고, 그게 제가 이제 처음 경험한 것에 대해서 사전 연습을 좀 많이 해본 게 저 개인적으로는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교수님들께도 제가 많이 홍보를 했는데 한번 실제 가서 실제 구동을 해보시면 내 과목에 가장 맞는 시험 툴이 다 거기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됐고, 아마도 제가 내년에 강의를 하더라도 그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저한테 개인적인 경험이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감히 다른 교수님들한테 티칭법이라든가 이런 노하우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의 많은 경험과 사실은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다만 돌이켜보면 이번 학기는 어느 때보다 원칙에 좀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학생들이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항상 꼭 해보는 연습 과정을 거쳤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학생들하고 실제 중간에 피드백을 받고 강의 평가
제 강의평가뿐만 아니라 동료 교수님 강의평가 한 것을 보고 학생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아주 심플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걸 봤고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결국 음성에 대해서 퀄리티 확보를 하는 거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불만이 뭐냐면 잘 안 들린다, 집중이 안 된다라는 거에 많은 커멘트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에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약간 집중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할 때는 제가 속도 조절이 되는데 혼자 방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놀란 게 제가 강의실에서 하는 것보다 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생각보다 이게 10분 이상 진행이 되면 많이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제가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하나 구입을 해서 음성에 대해서만큼은 질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도 해보고 또 좀 빠르게 녹화가 됐다고 제가 느끼면 조금씩 튜닝을 해서 속도를 좀 이렇게 보완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학생들 귀에 이게 불편하지 않게 느끼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교수님한테 오히려 추천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한번 자기가 한 것을 음성으로 들어서 음성에 대한 퀄리티를 조금 높이려는 노력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음 학기 때 제가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마이크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대의 특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공대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입체를 뭘 들고 다니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는 2D에 해당하는 강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설명을 한번 했더니 도저히 학생들한테 전달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전달할까 봤더니 그때부터 유튜브로 이제 서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설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한 부분들을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온라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온 지 강의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처음으로 남의 강의를 보고 그것을 클립을 해다가 써서 학생들한테 그걸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보다 학생들이 이 방법을 더 이해도가 높은 걸 제가 거꾸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어쩌면, 왜냐면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그림을 보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떠면은 제 강의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자료를 조금 더 같이 머지시켜서 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본다면 또 새로운 환경에 또 좋은 교수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아주 기본적인 원론적인 거지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제 개인적으로 차별화 포인트를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실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문적인 것도 물론 궁금해하지만 인생 선배로서 사실은 많은 이야기도 듣고 싶어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이라는 환경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 어느 때보다 더 갈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 할애를 해주시면 아마도 수업 이외에 학생들이 또 다르게 경험을 해보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